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신설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의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을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시와 의회가 공무국외 출장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연구단체 인원까지 45명이 출국했고 대부분 관광지 탐방으로 일정이 꾸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강 작가와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장흥구는 부녀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당사자들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목포시가 추모공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낸 가운데 의회는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위탁 공고 마지막 날 돌연 취소 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대학 통합 합의 기한인 지난 28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 의대 공모 용역 수행기관 에이티커닉 코리아는 예정된 절차대로 공모를 수행하겠다며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일대학 이병원 추진을 위한 공모 절차와 대학 세부평가 항목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차 대학 설명회의자 3차 도민 공청회를 열고 전남 의대 공모 절차와 대학 평가 기준을 밝힌 에이티커닉 코리아. 10월 30일에는 대학 평가 기준이 확정되고 31일에는 제안서 공모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은 11월 1일부터 20일 안에 공모에 참여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평가심사위원회가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11월 25일에는 최종적으로 의대를 설립할 대학이 발표되는 겁니다. 순천대학교는 현재까지 전남 의대 공모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에는 일부 교직원들이 참석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교직원들은 용역사가 제시한 평가 항목 가운데 거리 분석 등 경제성 분석 근거가 평가 항목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대를 신설할 때 최소 25%를 국비로 충당해야 하고 국비가 편성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경제성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의 시간 절약 부분에 따른 지원 편집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사실 이 평가 기준은 중요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값과 혹은 정성적인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의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충실히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사항들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남도는 의대를 설립할 때 도비 3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25%와 도비 30%를 제외하면 나머지 45%는 대학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교직원들은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립대 특성상 비축된 예산이 없다며 타 대학을 보더라도 대출로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 30% 지원이 지자체 지원을 포함한 최종 지원액인지 물었고 에이티커닉 코리아는 지자체 예산과 도비를 포함해 30%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대 교직원들은 전남도 의대 공모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재검토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는 이의 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전남 의대 신설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서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공모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이 공모의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이에 따른다는 취지의 그런 어떤 서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합의 불발과 동시에
의대 공모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기관. 11월 20일까지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면 의대 공모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채 공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나 선진지 견학을 위해 공무 국외 출장 제도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데다 관광 성격이 짙기 때문에 혈세 낭비에 대한 지적이 뒤따르는데요. 최근 여수시와 시의회가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정기명 여수시장은 중국 웨이하이를 찾았습니다. 세계 도시의 날 행사에서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활동은 포럼 참석과 세미나 순회 등입니다. 행사 기간 선박람회 부스 운영도 이어졌는데 이를 위해 선박람회 지원과 관계자 등 3명이 함께 했습니다. 웨이하이시 초청으로 이루어진 방문이다 보니 정 시장과 수행비서의 항공료와 체류비는 지원받았지만 그 밖의 인원 경비에는 여수시 예산이 쓰였습니다. 1인당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여수시 의회에서도 국외 출장이 이어졌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와 1개 연구단체가 출장길에 오른 건데 전체 인원만 45명입니다. 그런데 출장 일정을 살펴봤더니 목적과 관련 있는 곳은 일부뿐 대부분 관광지 탐방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출장 계획입니다. 관광도로를 연계한 지역의 관광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더라도 공원과 해변 등 휴양 목적이 다분해 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출장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도시의 문화관광시설 실태를 살펴보겠다는 명목 아래 마을 산책과 유람선 탑승 등이 포함된 겁니다. 심지어 일정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 소요된 연수 경비는 모두 2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국외 출장은 해마다 한두 차례 이어지지만 성과는 모호합니다. 더구나 여수시의 경우 최근 석유화학 업황 불황과 정부 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정을 돌아보면 압니다. 거의 관광성 외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필요하다면 본인 비용으로 가야죠. 왜 시민의 헬스로 가서 몇 박 며칠이고 같이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면 그게 과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여부는 돌아봐야 됩니다.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국외 공무 출장. 시민 혈세가 쓰이는 만큼 공무원들의 무거운 책임과 각성이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강 작가와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흥군은 한승원 작가의 생가 매입을 통한 부녀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강 작가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문학 관광 기행 특구인 장흥군, 이청준과 이승우 등 장흥 출신 작가들의 역사와 책을 소개하는 청관 문학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 한승원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는 해산토굴 등 다양한 문학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흥군이 최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부친인 한승원 작가를 기념하기 위한 문학관 조성에 나섰습니다. 장흥군은 부녀 문학관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문학 관광 특구로 성장하고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부녀 작가의 기념관, 한승원과 한강 작가의 기념관을 장흥에 이렇게 좀 건립해서. 하지만 당사자인 한강 작가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기념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장흥군 의회는 장흥군이 문학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한강 작가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통해 문학관과 한승원 생가의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청중 생가에 대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점들을 좀 보완하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서 안전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해당 사업을 장기 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장흥군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한승원 작가 생가 소유주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노벨 한강 작가 한승원 선생님의 그 문학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그런 부분을 꾸준히 설득하면 저희가 저희 의지를 좀 설득하고 저희 성의를 좀 보이고. 기념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나 장기적인 관리 방안, 한강 작가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장흥군. 사업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장흥군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충분한 고민과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시의회가 화장장 민간 위탁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며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목포시의 공모 절차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4일부터 목포 추모공원 민간 위탁 운영자 모집 공모를 시작했다가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공고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앞서 조성우 목포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의장단 회의에서 민간 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목포시가 이를 어겼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법 해석을 잘못해 상임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다시 동의를 얻어 재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오감지구에 추진되는 가칭 통합 목포고등학교 이설 계획이 전남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통합 이설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가 생략돼 사실상 이번 재정투자심사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칭 통합 목포고등학교는 사업비 644억 원이 투입돼 32학급 규모로 이설되며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지역의 소득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암군은 이른바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조달과 서민금융, 공공주택을 비롯해 지역화폐나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다시 소비하거나 투자해 주민소득을 높이고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는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상인은 29일 건의서를 내고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 평균 요금보다 약 50% 높은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정부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화학 산업에서 전기료가 제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인상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 원가에 취약한 산업군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인하 방안 마련 등 후속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과 국립하령산권 난대 산림치유원 설립,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10건의 중요성과 국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8일 서부지방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저학년 맞춤 생태교육 도입을 목표로 우수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